참 예수님, 오늘은 2024년 2월 19일입니다. 저는 내일 200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 순례를 갑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려고 그랬는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취소가 됐습니다. 또 2020년에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11일을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데 5일 만에 격리가 됐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지구 역사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구 역사 한가운데 핵심 안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보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 똑같은 지구촌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는 뭐 사실은 불편한 것도 아니죠. 하루빨리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들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대치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보면은 화해의 손짓을 많이 건넸는데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현명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를 보면은 화해의 역사가 피를 흘리지 않지 강대강의 역사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경제력이 30배 정도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100배 정도 강하다고 그러는 통계도 있습니다.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조금 보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상처를 줘도 자존심에 스크라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은 여유 있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똑같이 저쪽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도 미사일 쏜다 라는 방식으로 대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미숙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일 성지순례를 떠나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사실 오늘은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국제 정세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제가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중동 지역, 또 동아시아 우리 지역, 또 아프리카, 또 남미,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중국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랑 나눌 계획을 갖고 있고 항상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24년째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제가 신부된 지 33년이 됩니다. 신부된 지 28살에 신부가 됐고 이제 60이 됐으니까 딱 33년이 됐어요. 신부 하면은 말씀 나누고 복음, 성서 해설해주고 강론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이게 신부 탁 개념이지 신부가 농사를 짓고 살아? 이게 약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사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그때부터는 고통이에요. 가난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뭐냐면은 배고픈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게 뭐냐면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수많은 환자들, 중풍병자, 여러분들 중풍병자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보셨는지, 물론 이제 뭐 요즘 방송에 중풍병자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만은, 저는 뭐 신부 생활하면서 환자 방문을 많이 하죠. 중풍병자들 5년, 10년, 심지어는 30년 동안 누워서 똥오줌 싸는 중풍병자들도 많이 봤어요. 그 중풍병자를 모시는 환자들, 그 환자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보호자들, 이 뭐 며느리들, 뭐 딸이든, 참 중풍병자들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그 똥내죠, 똥내.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치매 환자들이나 중풍병자들이나 똑같지만은 이불에다가 결국은 비닐을 깔 수밖에 없어요. 이불 위에다가 비닐을 깔아야지, 매번 빨래를 할 수 없으니까 비닐을 깔아놓으면 거기서 똥을 싸도 비닐로 걸레로 닦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이런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시지만은,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3일 동안 굶는 사람들을 보고 아주 애처로운 마음이 드셨어요.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갖고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갖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고 그럽니다. 저는 사제로 살면서 물론 강론, 복음 말씀, 또 강의, 저는 그것만 잘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굶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래서 코로나 시작했을 때 갑자기 온 나라가 올스톱 됐을 때 굶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가 5,000명에게 쌀 20kg, 된장 하나씩 전부 다 선물로 보내줬어요. 5,000명한테. 돈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한 5억 정도 들어갔죠. 5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때처럼 기쁠 때가 없었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오늘 먹을 게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쌀을 보내줄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다는 포천쌀을 보내줬다는 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평창 산골짜기 들어와서 꼭 20년 전 2004년 첫 해는 국산 콩 15가마를 수매를 했어요. 이 지역 농민들이 콩을 생산해 놓고 콩을 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한 19만 원 정도 시중 가격이 했는데 30만 원 들여갖고 우리가 다 수매를 해줬죠. 그걸 가지고 메주를 만들고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고, 또 여유가 생겨갖고 청국장 가루를 제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20년이 지난 2023년 작년에는 국산 콩 8,000가마를 수매한 것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국산 콩 8,000가마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8,000가마라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수매를 해서 그거를 청국장 가루를 만들어서 국민들 건강도 책임지고 농민들도 콩 마음대로 생산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땅도 거름지게 만들고, 또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다시 사회로 환원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과 이제는 뭐 국내를 넘어서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콩과 씨름을 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콩이 얼마나 중요한 식량과 건강식품이 되는 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청국장 신부의 코로나 일기라는 책도 썼어요. 여기에 이 청국장 가루를 먹고 효과를 본 사람들 댓글을 여기다가 다 실었어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청국장 가루를 밥 숟갈, 두 숟갈, 저는 요즘 세 숟갈 먹어요. 밥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저녁 대신 그거를 먹고 나서 변비가 났다, 설사가 났다, 혈당이 정상치로 돌아왔다, 당뇨가 개선됐다, 당화 혈색, 소가 정상치로 돌아왔다. 하여튼 수많은 여기에 효과를 본 분들,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저가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쫓아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매출을 올려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 평균 나이가 31살인데 이 친구들 저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학벌을 따지지 않아요. 제가 30년 동안 강조한 거예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훌륭한 거 아니고 지방대학 나왔다고 못난 거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우리 직원들 어느 대학 나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채용해갖고 우리 직원들 일을 해봤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대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일하는 거하고 머리 똑똑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 연봉이 우리가 4,0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부심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청국장이 국민 보약이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보통 콩이라고 하면 노란 콩, 대두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 대두를 많이 먹어요. 물론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콩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콩은 밭의 소옥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단백질 함유량이 높습니다. 무려 40%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쥐누니콩, 서리태 이런 것들은 41%, 42% 그 정도 단백질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그러죠. 콩만 잘 요리해서 먹어도 굳이 붉은색을 띠는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나는 콩을 발효시킨다는 거. 요즘에 이제 발효에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는데 발효시켜서 된장, 간장, 특별히 청국장. 이제 생청국장. 오늘 저도 점심에 청국장 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구수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제대로 띄우면은. 사실은 굳이 돈을 들여갖고 건강식품이나 약을 사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건강식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된다.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1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우리 생태맘 청국장 가루는 1kg에 3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달 충실히 먹으면은 한 2kg 내로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선에 매일 저녁에 밥 대신 저녁 대신 드시고 주무신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인생도 바뀌고 건강도 바뀌고 사는 것도 엄청 행복해질 겁니다. 콩은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유익한 거름을 또 우리 땅에 거름을 제공해 줍니다. 콩의 뿌리에 서식하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자체적으로 질소 화합물을 합성하기 때문에 비료 대신 거름진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옥수수 같은 것들을 쫙 심어 놓잖아요. 옛날에 옥수수 같은 걸 쫙 심어 놓고 중간중간에 콩을 심어 놨어요. 콩을 왜 심어 놓느냐 하면은 이 척박한 땅에 뿌리혹 박테리아가 질소를 만들어 갖고 땅을 거름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옥수수가 잘 생장을 했어요. 그래서 콩은 척박한 땅에서 질소 유기화합물이라는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콩은 산비틀 이런데 돌구덩이 이런데
그 다음에 아무 영양분이 없는 데다가 콩을 심어 놓으면 거기가 영양분이 가득한 거름진 땅이 되는 것이죠. 유럽에서도 윤작법에서 콩과의 식물인 클로버를 심어서 지력을 배양합니다. 클로버가 사실은 우리가 쓸데없는 거라고 그러는데 클로버도 콩가입니다. 콩가. 그래갖고 걔네들이 클로버를 심어 놓으면 질소 유기화합물을 만들어 갖고 땅을 거름지게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은 농사가 잘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운형, 알팔파는 요즘 국내에서 원래는 우리 국내 것들이 아니긴 하는데 국내 이게 이제 제주도 쪽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땅을 거름지게 만드는 걸로 해서 자운형 꽃이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자운형, 알팔파 등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땅을 거름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콩이 사람 건강하게, 땅 건강하게 해, 농작물 건강하게 정말로 좋은 보약이죠. 저는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이 있는데 콩 전도사입니다. 콩 전도사. 논에 농약을 칠 수 없었던 옛날에는 논 테두리에 콩밭을 조성했고 이것이 병충해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농약을 막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농약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래서 그 논두렁에 농약을 쳐갖고 새카맣게 죽어요. 새카맣게. 요즘은 이제 그래서 논두렁에 콩을 심는 일이 별로 없죠. 요즘은 고라니나 산토끼가 콩잎을 뜯어 먹고 있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죠. 콩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심으면 9월부터 수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심는 작물 중에 하나가 콩입니다. 일조량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다르지만은 10월 말이나 11월에 콩잎이 누렇게 익으면 수확을 시작합니다. 여기 도시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을에 보면은 밭이 누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콩이 익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콩을 수확하기 시작을 하죠. 콩잎도 깻잎처럼 절여 먹을 수 있죠. 저는 굉장히 콩잎쌈을 좋아합니다. 물론 깻잎처럼 부드럽진 않지만 약간 질기지만은 영양분으로는 최고로 칩니다. 그렇지만 저 아랫지방에서는 뭐 흉년이 들 때는 절여 먹기도 하지만은 콩잎은 쇠죽으로 써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영양분이 많다는 거죠. 대두, 땅콩과 같이 대두, 땅콩. 이거 다, 땅콩도 콩입니다. 땅콩도 콩입니다. 기름이 풍부한 몇몇 콩과 식물들의 경우 기름을 짜는 용도. 그래서 여러분들 식용유 중에 가장 많은, 요즘은 올리브, 식용유, 옥수수 식용유, 그런데 아직까지는 콩기름으로 식용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콩을 키워 콩나물을 재배하면 콩에 없던 신비의 비타민 C가 생깁니다. 이 점 때문에 대항해 시대에 콩나물을 몰랐던 유럽은 괴혈병으로 배에서 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죠. 콩으로 만든 음식 가운데 특유의 비린내와 맹맛 때문에 멸치와 함께 어린아이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콩처럼 좋은 게 없는데 아이들이 그러한 약간 비린내 때문에 콩을 이렇게 맛을 못 들이는 경우가 있죠. 콩나물이나 두부 등으로 가공하면 역한 단백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먹기 좋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강의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콩으로 만들어 먹는 음식들, 두부, 그렇죠. 두부가 콩으로 만들어 먹는 거죠. 또 콩을 갈아갖고 남은 거 비지, 콩나물, 콩자반, 콩엿, 된장, 간장, 청국장 가루, 그 다음에 생청국장, 콩기름, 식용유 안 쓰는 데가 없죠. 제가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유럽 사람들은 귀족들은
단백질 공급으로 고기를 먹었지만은 서민들은 단백질 공급으로 콩 종류를 먹을 수밖에 없었죠. 대신 귀족들은 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민들은 굶어 죽는 거 외에는 그렇게 큰 병이 들지 않았죠. 지금도 뭐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여행을 다니면 아침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뷔페 이렇게 쭉 가보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콩요리예요. 콩요리. 그거 꼭 아침에 드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루를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실 수 있습니다. 콩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아요. 강남콩, 결명자도 콩입니다. 녹두도, 오늘도 녹두 부친 게 먹었지만은 녹두, 그 다음에 대두, 이거 뭐 백태, 노란콩, 콩나물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땅콩도 콩입니다. 땅콩, 서리태, 이건 뭐 좀 비싸지만은 영양분이 참 좋은 거죠. 완두콩, 작두콩. 이 작두콩은 제가 주로 차로 많이 마시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렌틸, 이거 렌틸이 인도의 세계 5대 건강식품에 들어가는 게 렌틸입니다. 렌틸은 아주 조그만해요. 제가 인도 가서 매일마다 먹었던 것이 렌틸인데 아주 고소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렌틸은 수투로도 먹고 볶아서도 먹습니다. 소금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맛이 기가 막히죠. 뭐 이렇게 콩 얘기하니까 입이 또 침이 고이네요. 팥, 병아리콩, 줄콩이라고 이렇게 긴 게 있죠. 그 다음에 까치콩, 타마린드는 좀 색소한데 이것도 콩 종류입니다. 밤콩, 파란콩, 이런 어마어마한 콩들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실은 야생이거나 열매 자체를 먹기는 좀 곤란한 종류가 있어요. 돌콩, 대두의 야생종이에요. 돌콩이라는 게. 토끼풀, 클로버, 이것도 다 콩 종류입니다. 콩 종류. 살갈키, 이것도 콩 종류예요.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그 살갈키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아요. 아카시아 나무도 콩 종류입니다. 자귀나무도 콩 종류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자귀꽃을 참 좋아하는데 자귀꽃은 한 6월 달에 펴요. 근데 결국은 콩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칡, 이것도 콩 종류입니다. 칡도, 등나무,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 뭐 딱딱딱 터질 때 그 콩 종류가 떨어지죠. 자운형, 이제 10월, 11월 이 아랫지방에 가면은 다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씨를 뿌려요. 그럼 그 밭에 이 자운형 꽃이 피면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갈아엎고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또 영양이 충분한 그러한 것들이 되죠. 이것도 콩입니다. 그 다음에 알팔파, 원래는 우리 게 아니고 저쪽 남미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생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자, 콩으로 만들거나 콩이 주재료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출처는 다 나무 위키입니다. 이거 다 부재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낫또도 사실은 딱 바실러스균, 납두균 하나만 딱 집어넣는 거긴 한데 일본 친구들이 생각을 잘한 거죠. 꽤 괜찮은 호텔에 가면은 아침에 낫또가 딱 나오는데 먹을만해요. 아주 고소하고 좋습니다. 그다음 물론 그 많은 미생물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청국장을 따라갈 수가 없죠. 당콩떡, 단팥빵, 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이라고 이것도 렌틸을 주재료로 하는 커리입니다. 달이라고 유명하죠. 이것도 대두, 담백, 콩고기, 두부, 건두부, 마파두부, 콩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순두부, 또우와, 딤섬의 일종으로 순두부에 망고와 푸딩을 얹어 시럽과 함께 먹는 요리입니다. 그 다음에 순두부찌개. 요즘 제가 또 순두부찌개, 제주도 가보면 아주 순두부찌개 참 맛있더라고요. 유부 김밥도 있잖아요. 유부 장국도 있죠, 여러분들.
일식집들 가고 이런 데 보면 유부장국이 나오죠. 유부초밥, 초밥집에도 가면 나오고, 그 다음에 취두부. 이것도 제가 중국 가서 먹어봤는데 아주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못 먹는 게 없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어마어마한 영양분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두유, 우리가 먹는 두유, 땅콩, 버터, 이것도 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르지맥, 초르바스, 트리케 요리로 렌틸 양파국. 당연히 저도 트리케에 가서 이거 먹어봤죠. 먹어봤는데 참 구수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 그 다음에 빈대떡, 그 다음에 콩가루, 뭐 인절미, 콩강정, 콩국, 콩국수, 콩기름, 콩나물 무침, 숙주나물, 콩밥, 완두콩밥, 팥밥, 뭐 콩자반, 결명자차, 송편, 오메기떡. 이 오메기떡도 제주도 오메기떡이 맛있죠. 그 다음에 최고의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이 청국장의 효과는 제가 성주순례 갔다 와서 이 청국장을 먹고 효과를 본 사람들 글을 정리하고 또 청국장 안에 있는 성분을 조사해서 나온 연구 논문들을 제가 요약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막장, 뭐 콩짜장면, 뭐 별게 다 있죠. 팥고물, 팥칼국수, 호두과자도 콩이 들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콩이라는 게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사 안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맛을 제공해주는 최고의 제품 중에 하나가 콩이에요. 땅을 건강하게 해주고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는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콩입니다. 콩의 마지막 꽃은 청국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태마을에서 만드는 청국장 가루 이거 진짜 너무너무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건강식품 몇십만 원짜리 사서 먹는 것보다 1kg에 3만 원 하는 우리 청국장 가루 밥 숟갈, 세 숟갈 저녁 대신 제가 왜 자꾸 저녁 대신 먹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는 저녁 8시부터 새벽 한 4시까지 안 움직여요. 위하고 장은. 근데 막 먹는 음식을 때려 넣으면은 거기서 썩어요. 그리고 장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위도 피곤하고. 그 얼굴에 막 이상한 것도 나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음식을 잘못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한 5시나 6시쯤 청국장 가루로 아니면 생청국장을 그냥 먹어도 돼요. 이렇게 자박자박 소금 간하고 새우젓 간하고 해서 생청국장 아주 맛있어요. 무생채 썰어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병 반 이상은 없어질 거예요. 저는 농촌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는 신부지만은 농사를 짓는 또 흙을 사랑하는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저는 안정된 청국장 가루를 생산할 수 있고 제 꿈은 우리 청국장 가루가 대한민국 국민들 건강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촌 건강도 책임지고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콩을 심어갖고 그걸로 청국장 가루를 만들었더니 그것도 아주 고소하고 영양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평의 땅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도 꾸며갖고 거기 아주 뼈밖에 없는 우리 잠비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영양분으로 공급하고 싶은 것이 제 또 자그마한 바람이고
꿈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꿈은 크게 꾸라고. 이렇게 물론 인생을 살면서 돈에 대한 거를 크게 꾸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돈과 꿈은 다른 겁니다. 저는 지구를 건강하게 하고 이 지구가 점점 온난화 때문에 요즘은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히팅 워밍이라고 그래. 글로벌은 그냥 따뜻한 거고 히팅은 뜨거운 거예요.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사는 보람이 있죠. 저는 순례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실시간 줌으로 계속 성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순례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